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왕초보 이것만은 꼭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복할까를 고민하시는데 왕초보 입장이라면 긴 글을 쓰는 게 더 쉬울까요? 짧은 글을 쓰는 게 더 쉬울까요? 일단은 짧은 글부터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길어진다면 더 숙달이 되고 긴 문장까지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선은 가장 쉬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쉬워도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저 정도로 못하겠냐 싶을 정도로 가장 쉬운 왕초보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문자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있을 겁니다. 글 쓰기 전에 그 스토리를 어떻게 글로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하시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거죠. 자, 제가 쓴 문장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목은 앞불사 스푼으로 담을 걸 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대단한 건 하나도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나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일단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커피를 탈 때 믹스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는 커피, 프림, 설탕을 동시에 각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믹스를 해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세 개의 통에 각각 조금씩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푼으로 풀 필요도 없구나. 그냥 쓸어 담자 해서 종이컵에다가 각각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붓고 맛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이렇게 그냥 풀 것이 아니라 그냥 담을 것이 아니라 스푼으로 떴으면 레시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배합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몇 스푼 몇 스푼 몇 스푼. 그래서 나중에 좀 후회가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에피소드고요. 이런 에피소드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이 나올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그런데 쓸까요? 안 쓰죠. 그게 뭐라고 글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사건을 글로 엮어보는 연습, 이것이 왕초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부터 글쓰기는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걸 먼저 하십시오. 제가 쓴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을 그냥 나열해 보는 겁니다.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단편적으로 딱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여기 나온 1, 2, 3, 4, 5, 6번은 글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고, 그냥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통, 크림통, 설탕통을 준비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사건이 출발한 거죠. 커피, 크림, 설탕이 한 잔 분량만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었죠. 스푼으로 푸지 않고 통을 기울여서 대충 컵에 담았다. 맞죠?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끓는 물을 부어서 맛을 보았다. 그런데 입맛에 딱 맞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스푼으로 펐으면 몇 스푼의 양인지 알았을 텐데 아쉽다. 그런 뜻이죠. 다음부터는 스푼으로 퍼 담아야겠다.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순서, 의식의 흐름,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 2, 3, 4, 5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되나요? 안 되죠. 뒤바꾸면은 이야기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순서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논리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 순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글쓰기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학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글쓰기의 논리, 인과관계 같은 것을 따져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을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제, 소재, 간단하게 커피를 탈 때는 스푼으로 정확히 퍼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글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소재,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하죠? 짧은 글입니다. 커피, 크림, 설탕이 각각의 통에 담겨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셋은 딱 한 잔만 탈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남아있다. 스푼으로 푸지 않고 통을 기울여 컵에 담는다. 끓는 물을 부어 젓고 맛을 본다. 아뿔싸, 스푼으로 떠 담았으면 정확한 용량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 다음에 이런 맛을 어떻게 내지? 에라 모르겠다. 다음부턴 반드시 스푼으로 떠야겠다 해서 글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글은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진 않겠죠. 그러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결국은 이런 내공이 쌓여서, 글쓰기 내공이 쌓여서 더 길고 더 복잡하고 더 수준 높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왕초보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경계하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가 지방에 강의하러 갈 때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의 유리창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밀폐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창문을. 그런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차 에어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에어컨에 서식하는 그 균이 있죠. 레지오넬라균. 그 냄새를 맡으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2시간을 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느낌, 이런 상황, 이런 느낌까지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걸 가지고 한번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자, 이 글을 제가 어디에서 썼을까요? 책상을 펴놓고, 노트북을 펴놓고, 책상 위에서 노트북에다 썼을까요? 아니면 노트를 꺼내놓고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썼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달리는 차 속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2손가락으로 작성을 했죠. 글쓰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이 날 때 쓸 수 있어야죠. 거창하게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생활 글쓰기가 안 되는 겁니다.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글로 표현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가장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 6 아까처럼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제가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하진 않죠. 이제 쓰기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방에 강의하러 갈 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다.
사건입니다. 예, 사건의 흐름입니다. 버스 에어컨에서 악취가 났다. 탔는데 그렇다는 거죠. 창문이 닫혀 있어서 열 수가 없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고민한다. 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운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는가. 에어컨 청소를 해달라고 버스 기사 아저씨들에게 부탁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예. 이거는 사건의 흐름,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대로 나가는 것이 글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주제, 핵심, 요지, 버스의 에어컨 청소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쓴 글을 한번 볼까요? 제목은 레지오넬라균 경계하기라고 했습니다. 지방에 강의하러 다닐 때 주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요즘은 각별히 레지오넬라균을 경계하게 된다. 버스 에어컨에서 나오는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내 허파가 잘 견뎌주기를 바랐다. 어제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꼼짝없이 버스 내부의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 내가 숨 쉬는 것까지 고민해야 하나? 내 차를 갖고 가면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운전도 노동이라 그 노동은 피하고 싶은데 기사 아저씨들 에어컨 좀 청소해주면 안 되나요? 부탁드려요. 계속 이용할 테니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의 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너무 장황하게, 복잡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버릇을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예, 글쓰기는 그냥 쉬운 생활 글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식대로 한번 열심히 글쓰기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